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이슈인가요? 예, 오늘은 기후 위기하고 여기에 연관된 이제 맥주 산업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먼저 두 분은 맥주 좋아하세요? 뭐 당연하죠. 그렇죠. 맥주 없이 어떻게 사나요? 네. 저는 20세부터는 정말 맥주가 없는 삶이란 어. 없었다. 아니 저는 그 어릴 때 그 짱구 있잖아요. 짱구 애니메이션. 네네네네. 짱구 아빠가 맨날 퇴근하고 맥주를 그냥 콱콱콱 마시는데 그쵸. 예. 이해가 안 됐어요. 물 주스가 더 맛있는데 이랬는데 야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쵸. 네. 아니, 두 분은 그럼 어떤 맥주를 제일 좋아하세요? 딱 한 종만 골라보신다면. 저는 에일 맥주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제일 싼 거 먹어도 맛있던데요. 저는 지갑 사정에 맞춰서.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맥주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맥주 맛이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맥주 가격도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며칠 전에 유로뉴스라는 곳에서 칼스버그 CEO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유로뉴스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유럽의 KB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칼스버그 CEO 제이콥 아룹 안데르센이라는 네. 이제 대표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CEO가 하는 말이 기후 위기로 맥주 맛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슬픈 소식인데 가격도 오른다니 저는 가격으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아니 결국 맥주 재료라는 게 뭐 보리 이런 거니까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가격도 오를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맛은 왜 달라질까 이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하고는 꽤 좀 의아했었는데요. 네. 이 맛뿐 아니라 이제 맥주 산업 자체가 기후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맥주 제조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보리를 물에 담가서 즙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홉을 첨가하고 발효시켜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맥주의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뭐냐라고 하면 물, 보리, 홉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기후 변화로 공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맛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분은 향이 센 맥주, 밋밋한 맥주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아유. 그런 이제 음식 위주로 네. 예, 그렇게 먹을 때는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탄산 좀 이렇게 싸하고 음. 향이나 맛은 그렇게까지 자기 음. 주장이 없는 맥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 자체에 좀 집중해서 마실 때에는 좀 향이 좀 세고 맛도 조금 자기 주장 분명한 그런 맥주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는 어릴 때는 향이 센 맥주만 마셨거든요. 어. 왜냐면 그게 자극적이고 좋아서. 예. 근데 야 그 퇴근하고 짱구 아빠 모먼트 즐길 때는 밋밋한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캬 할 수 있는 그게 맞아요. 좋죠. 예, 네. 이게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런 맥주의 쌉싸름한 맛, 흔히 맥주의 풍미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좌우하는 게 홉인데 네. 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이에요. 그래서 홉이 솔방울 모양의 꽃을 피우는데 그 솔방울 모양의 꽃이 맥주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이 홉에 들어있는 알파산이라는 것이 그 쌉싸름한 맛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이 홉의 알파산 함유량이 떨어질수록 특유의 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기후위기가 그 홉에 포함된 알파산을 좀 뭔가 줄이거나 바꾸거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이 홉이라는 게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포도 같은 거죠. 와인 산업처럼. 네네. 그래서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토양과 기후 조건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 말하자면 이런 홉 재배 국가의 기온이 오르면서 맛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하고 체코의 과학자들이 이 홉을 한번 연구를 했는데 지구 기온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홉의 알파산 함량이 2050년까지 최대 3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가 밍밍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야, 아니 그 홉의 재배 국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는 본 적이 없어. 어디서 생산돼요? 그렇죠. 이 홉이 위도 33에서 35도
그래서 맥주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유럽에서 독일, 체코, 슬로베니아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럽 전체 생산량의 한 90%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연평균 기온이 8에서 10도 그리고 뭐 비도 적당히 오고 이런 온화한 대륙성 기후가 최적의 홉 생산지라고 합니다. 아니 8에서 10도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추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막 뭐 2023년 가장 더운 해였잖아요. 그러면서 좀 호비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더워지고 그리고 더 건조해지면서 이제 홉 생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 연구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 체코, 슬로베니아 이 지역의 이제 홉 생산량을 조사를 했는데 1970년대하고 2000년대 이 두 시대를 비교해 보니까 10에서 20% 정도 홉 생산량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기온이 오르면서 이 홉 재배 시즌이 짧게는 13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배 시즌이 앞당겨지면서 수확량도 좀 줄고 알파산 함량도 줄었다. 이런 영향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막 겨울에 오징어 안 잡혀가지고 한창 뉴스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들이 조금 더 추운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텐데 이 홉도 조금 추운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예, 뭐 비슷한 대처 방안들이 이제 뭐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서늘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재배 지역을 옮기는 게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서두에 소개해 드렸었던 이제 칼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기후 저항성 홉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 실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아예 유전자 변형을 통해 가지고 홉 없이도 맥주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막 배양육 이런 것처럼.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북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북극 끝에서 홉을 재배하고 이런 건 좀 너무 디스토피아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뭐 방금 말씀드린 홉도 문제고 또 보리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기후 위기가 맥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사히 그 CEO가 작년 9월에 이제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아사히 그룹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보리 공급이 향후 30년간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을 한 거죠. 보리. 엄청 익숙한 작물인데 좀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보리? 그렇죠. 이게 막상 뭐 쌀, 보리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쵸. 그냥 불리는 작물이라서 뭐 되게 흔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보기는 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유럽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아주 습한 기후가 보리가 자라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해요. 네. 그 우리 왜 최근에 그 켈리라고 하는 이제 맥주 새로 나오면서 왜 광고 보면은 덴마크에서 자란 메가를 사용했다 막 이런 광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사히 회장이 보리 공급이 어려워진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어요. 첫 번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네. 이제 유럽 연합을 제외하고는 보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두 나라인데 뭐 전쟁이 벌어지면서 곡물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히 회장이 지목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기후 변화인데요. 그 아사히 회장이 말하기는 뭐 이렇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맥주 공급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사실 맥주가 가장 맛있을 때는 여름에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에어컨 틀고 딱 한 잔 딸 때거든요. 근데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은 사실 이런 모먼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테고 맥주 소비도 점점 더 증가할 텐데 그럼 한편으로 또 맥주 기업한테는 이 지구 온난화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아사히 회장도 그 언론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니까 맥주 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공급은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맥주를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2050년까지 만약에 지구 온도가 4도 정도가 올라가면
그 보리 공급량이 한 20에서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 가격 엄청 오르겠네요, 이거. 예, 그렇죠. 그럼 대응 방안 좀 확실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땅한 사실 대응 방안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이제 맥주 생산하는 분들이 이제 그 공급망 붕괴 대응책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농작물을 대안으로 삼아서 이제 맥주를 만들거나 뭐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칼스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아프리카 기후에서, 그러니까 더운 기후에서 자란 아주 가뭄에 강한 보리에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좀 호비랑 보리를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요소가 물이었잖아요. 예. 예, 물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 뭐 맥주의 90%가 물이죠. 그래서 이제 맥주 맛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뭐 광고 같은 데서도 보면 어느 지역 물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맥주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을 이제 겪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유엔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 뭐 바로 내년인데 내년쯤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이 사실 지구본 보면 물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막 마실 수 있는 물은 또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물 자체는 엄청 많죠.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그 물의 97.5%가 바닷물입니다.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민물은 2.5%밖에 안 되고, 그 민물 중에서도 뭐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이나 아니면 뭐 북극의 빙하 같은 것들, 이런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민물까지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많지가 않은 건 거죠. 그런데 이 맥주가 물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맥주 1리터를 만들려면 물을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5배는 쓰지 않을까요? 뭐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그 소규모 수제 맥주 양주장 같은 경우에는 맥주 1리터를 만들려면 최대 8리터까지 물을 사용한다라고 진짜요? 해요. 예. 오. 그래서 이제 물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에 멕시코 북부에서 아주 가뭄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뭐 주민들한테는 단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버드와이저랑 하이네켄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맥주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쵸. 맥주 생산량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막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부족이 좀 심하니까 이 동네에서 맥주 만들지 말고 남부 지역으로 공장 옮겨라. 그러면 이제 좀 공장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지원을 해주겠다. 막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하긴 또 맥주 또 많이 마시면 다음날 물 땡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마실 물도 없는데 맥주를 마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맥주와 관련해서 이제 물 부족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칼스버그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물을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물 사용량의 한 30% 정도를 줄여서 맥주 1리터를 만드는데 한 2.5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개선된 이런 제조 공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더 간소화해서 물을 앞으로 더 적게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칼스버그가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네요. 사실 그 맥주를 사는 경험 자체가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굉장히 잘 정돈된 어떤 병이나 캔에 든 맥주를 사서 뭐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산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 자연에서 나온 그 재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구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지금 즐겼던 맥주가 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씁쓸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당장 지금 편의점만 가봐도 원래 4캔에 10,000원 그쵸, 이렇게 그쵸. 행사하던 게 이제 3캔에 9,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다가는 뭐 몇 년만 지나면 또 막 2캔에 9,000원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좀 기후위기가 어떻게 맥주위기로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들을수록 그 기후위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식탁의 얘기, 또 퇴근 후에 즐기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슈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자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이슈인 만큼 내일 이 위크엔드 들으시고 다양한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